네,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29일이네요.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명조는 정관격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일단 정관격 그러면은 벼슬하는 사람 이런 뜻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나라에서 주는 어떤 것, 그래서 녹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것은 관운이 있는 사람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뭐 메이커, 그죠? 메이커. 그래서 대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 사람, 이것도 이제 정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메이커 의류라든지 이름을 얻은 것, 이런 것이 바로 정관에 해당이 되겠죠. 또 정관은 또 다른 의미로서는 법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법, 그 다음에 질서,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이 다 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정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 내용만 봐도 다 알겠죠. 정관격인데 관변, 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월지더라. 그 다음에 이것이 변하여서 인으로 된 것이다. 이거 정도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정관격인데 천간은 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지의 월지, 지지, 월지는 지지 전체 아니면 사주 전체를 이렇게 다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주는 물론 일간입니다. 일간 입장과 또 월지, 그 월지 속에 들어있는 월령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역시 관이더라.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월지에서 올라온 것이 인이더라. 그래서 변해 있는 사주 정관격이 인격으로 변격이 된 사주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는 정관을 위주로 보면 되고요. 천간은 이렇게 인을 위주로 해서 사주를 보면은 맞아떨어지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명주의 주인공은 우리가 말해서 산전수전, 뭐 요즘 공중전도 있다면서요. 그런 것을 정말 몸소 다 겪으신 그런 분입니다. 사주 명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당시로서는 가장 좋은 직장 중에 한 곳인 곳을 다니다가 IMF 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신음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거기에 맞춰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던 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또 내지는 왜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조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러면 끝나야 되죠. 그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눈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월지는 정관입니다. 그래서 정관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사주가 한눈에 쭉 들어오죠. 어떻게 들어옵니까? 정관인데 제가 만났으니 이 운은 좋겠구나. 그 다음에 운은 좋은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제로 달려서 좋을 때는 경제나 경영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 쪽 또 내지는 숫자와 연관이 되는 쪽으로 왔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은행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경제연구소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분처럼 일지에 이렇게 인을 차고 앉아있는 분이라 그러면은 경제학과의 쪽으로 해서 공부해서 교수가 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고 해서 이런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방의 흐름이 이렇게 서방 금기운으로 그래서 식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감지가 되겠죠. 어떤 게 감지가 됩니까? 아하, 이 관을 쓰는 분이 식상운으로 이렇게 흘렀으니 다양하게 인생에서 쓸 것이 많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움이 남방으로 흐르게 되면은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해결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일단은 명조를 보게 되면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뭐부터 봐야 되냐 하면은
일단 그 명조가 태어난 그 절기에서부터의 방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눈에 일단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또 내지는 이 방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분은 방의 움직임이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북방에서 서방으로 흘러갔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로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남방에서 이렇게 말년의 서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두 방 중에 어떤 것이 더 좋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은 정관은 재운이 좋으니까 이렇게 재로 흘러가는 것이 일단은 좋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우리 현실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재운으로 흐르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은 인운으로 흐르는 것이 좀 더 좋죠. 그 이유는 실질적인 환경 또 내지는 상황과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돈을 많이 벌고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거 하는 것보다는 어린 시절에는 공부 잘하고 부모 덕도 있고 하다가 나이 들어서 돈이 많은 것,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따지면 현실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오면은 중년까지도 고생을 하지 않다가 말년에는 역시 조금 문제가 있겠죠. 여자 같으면은 남편과 이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내지는 남편이 이렇게 되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참 좋은 것은 이겁니다. 관을 쓰는데 재를 이렇게 나름 합하고 있더라. 이거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네 안목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재하고 합쳤더라. 나는 명예지기를 돈 내지는 숫자, 경제 뭐 이런 것과 합해서 사는 사람이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다 좋은 것입니다. 이번 지시는. 배우자궁도 또 좋죠. 당연히 왜 인을 깔고 있으니까요. 자식궁도 역시 정관입니다. 그래서 집안 내부적인 부분이 문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이충이죠. 지살역마입니다. 이게 지살이거든요. 그래서 지살과 역마의 차이점은 지살은 옮김이 잦다, 직업적인 변환이 잦다, 이사가 잦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옮긴, 이동 이런 뜻으로 지사를 이야기한다면은 역마라고 하게 되면은 몸이 분주한 것이겠죠. 지살과 역마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자주 떠날 일이 있다. 배우자궁이 충하고 들어왔으니까 배우자궁도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충은 하기로는 조금 문제가 있긴 있죠. 왜냐 그러면은 옆에 인목이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은 보면은 인중의 병화가 이렇게 떴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둘입니다. 그래서 용신도 왕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좋은 점은 천간 옆에 이렇게 인옆에 기토 비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서는 재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용신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단 이렇게 대운이 신금이 뜨고 세운에서도 신금이 뜨고 해서 이렇게 양신금을 대세운에서 만나게 되면 이제 갑자기 폭삭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만날 수 있는 시기는 역시 이때쯤 되겠죠. 그리고 이분이 인생에서 뭔가 파고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선에서 보면은 일리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올해 한갑이죠. 우리 나이로 하면 61세가 되니까, 그죠? 그렇게 따지면 22년 전 97년 정축년이 바로 IMF 들어오던 시절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애지간한 기업들이 거의 다 나가떨어졌습니다. 부도를 맞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시절에 똑같은 풍파를 맞은 분입니다. 그러면 2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41세고요. 그 다음에 22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39세가 되겠죠. 그러면은 임술대운 중에 정축년을 맞이했을 이 시기에 한마디로 실직을 하게 되고
그나마 있던 돈으로 가지고 정말 그 당시로서는 한창 이렇게 정권맨들이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가 되질 않겠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70년도 들어올 때는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1등 신랑감으로 그렇게 인정받던 시절도 있었다라는 거. 그냥 조금 지금 한 30대 40대 초반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라면은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이분이 그 시기에 실직하고 그 다음부터 사주 팔자 그대로 지살 역마를 따라서 북방 방위는 잘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아갔느냐, 북방으로 갔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은 사실 우리 쪽에서 보면은 서북방이죠. 물론 서쪽, 남쪽도 있습니다. 서남쪽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서쪽으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서북이니까 그죠? 위쪽이죠. 그래서 북경 같으면 서북 쪽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다 잃습니다. 중국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믿어도 믿는 게 아니랍니다. 사람을 믿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친한 분 한 분은 물론 이제 나름 이제 후에 이렇게 성공을 좀 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인정받는데 만 10년이 걸렸답니다. 만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돈 좀 벌어야지 그러더랍니다. 그게 실제 이야기인데 주위에 이제 중국 사업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해주십니다. 자, 다시 명조에 들어가서요. 이 방으로 들어오는데 신금과 신금이 다시 만나는 이 시기들이 이분 인생에서 있어 가장 힘들었던 때다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기가 대략 어느 쯤 되느냐라고 보면은 예를 들면은 신묘 정도 되겠죠. 신묘 정도 되면 이 정도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넘어갑니까? 10년이면 2011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약 한 7년 전쯤 됩니까? 그럼 7년 전을 7을 빼면은 여기에 54가 나오죠. 그럼 요게 딱 걸립니다. 그래서 경인 신묘 들어오면은 요게 이제 패착, 크게 대패가 나는 시점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금 버는 듯 했다가 몽땅 다 잃고 또 몽땅 다 잃고 그나마 요렇게 사오미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임진 지나서 개사, 갑오, 을미 요렇게 사오미로 들어올 때 그나마 이분이 하나 독점권을 하나 딴 것이 있어서 그걸로서 조금 영위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 초까지.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은 다시 세운에서 신유술로 흘렀거든요. 그래서 경신대운 중에 신유술로 흐르는데 이 유금이 들어오면 신금이 들어오면요 이게 문제가 커집니다. 유금이 들어와도 문제가 커지지만은 유금이 들어오면서 이 해수를 막아버리면은 아주 대패가 납니다. 이 시기에. 자, 그런 중에 요 신금에서 신금이 겹쳐들었으니 문서로 인한 폐가 병신의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딱 맞아떨어지겠죠. 이제 이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그나마 이제 올해는 괜찮아지죠. 자, 올해 후반기가 되면은 이분이 해수가 됩니다. 그러면 금생수 수생목 하는 부분도 발생이 되고 이 상신 역할을 하던 비견이기 때문에 주위에 같이 투자할 사람이 있어서 그 덕으로 잠깐의 재물을 조금 만져보는 그런 시기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이민이 오는 것이 참 겁이 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인신상충의 인사진 삼형에 인을 쓰는 팔자가 상관생제에서 제가 다시 천간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어려운 궁지에 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의 재물이 운이 들어왔다가 다시 한 번 더 궁지에 마지막으로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남방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면은 맞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서는 분들 내지는 이분보다는 조금 달리
잘 나가다가 뚝 떨어지는 분이 오시면은 저는 다 쓰라 그럽니다. 그냥 기분 좋게 다 쓰십시오. 어차피 그 돈은 다 날라갈 돈입니다. 그러니 아끼고 아끼다가 한꺼번에 톡 털어먹지 마시고 기분 좋게 쓰시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 형제들, 친척들 그런 분들한테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이 금전이라는 것은 왔다가 가고 갔다가 다시 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갈 때는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 금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뒤에 와서 그렇게 할 걸 하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관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